반갑습니다. 장준호 시장점검입니다. 코스피 이중바닥을 만들고 있는 수순입니다. 그게 금리가 이제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에 한국은행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.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결국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이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처럼 이제 성장 동력을 잃고 기존 산업에서 계속 쇠퇴하고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시들어가는 국가에서 주식시장이 꽃을 핀다. 이 자본시장의 꽃인데 이 주식시장이 꽃을 핀다라는 것은 정책 외에는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. 물론 이 주식시장이 꽃을 피려면 뭐 금투세 논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고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고 거래세도 없애버려야 되고 거래세를 없애야 황금성이 좋아지고 전체 자산 효과가 자산의 어떤 가치가 좋아집니다. 한국 증시가 2,000조 원이라고 봤을 때 이 2,000조 원 모두 황금성이 굉장히 좋다. 그러면 그게 확대 재생산되는 어떤 볼륨이 굉장히 커집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계속 마르고 고금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작은 종목들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사면 당장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랄까 투자의 어떤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주택처럼 원래 거래를 뭐 최소 2년 살다가 한다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주식과 언제든지 팔 수 없는 주식의 어떤 가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그나마 조금은 살아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저금리 외에는 한국 증시는 답이 없다.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시장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그 어떤 안전판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어떤 분할 투자를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안전판은 과거에는 직장이었습니다. 근데 직장도 점점 불안해지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직할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분할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직장은 이제 점점 퇴색이 될 거죠. 결국 태양광밖에 없다.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.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평가도 굉장히 부정적이다. 굉장히 아주 반가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너도 나도 태양광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미없는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 전체가 어떤 공동 운명체로 봤을 때 이제 서서히 개선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요거 보시면 되는데 허그가 뭐냐면 요 부동산 관련된 보증을 해주는 데입니다. 이게 이제 우량담보대출 금리가 4%대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이제 위험을 금융기관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일반 부동산 PF 대출은 10%에 가까운 고금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금융기관들이 다 낍니다. 이제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1금융권에서 들어가고 중순위는 2금융, 3순위도 2금융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이제 후순위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만 사업이 안 돼서 투자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 했을 때 얘들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져가니까 원금을 100% 날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100% 날릴 수 있으니까 10%,
이자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참 뭐 10%만 해도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태양광 25%는 정말로 가공할 수준인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량 실물자산 담보대출 금리가 4%대로 내려앉았다라고 하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보증부 변동금리를 CD 플러스 110 그러니까 1.1%를 제한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9일 기준으로는 3.57%,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돼서 한 3%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가상금리가 한 0.8 정도 됩니다. 지금 현재. 무슨 얘기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부 PF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정부가 자산을 이제 1.7조 원 정도 한도를 해서 95%를 보증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다 날려도 95%는 보증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고,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보장하는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 5%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 건설사에, 시공사에 보증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이 100% 안전한, 그 100% 안전하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자를 조금씩 받아 나가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런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3.8%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변화가 있느냐? 보통 우리가 이 부동산 아파트 시행 사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토지대가 있고, 그 다음이 금융비용이 있고, 그 다음에 건설비가 있습니다. 이 건설비 같은, 과거에는 이제 뭐 건축 시공하는 원가가 한 1200 정도 됐다면, 건설비가 한 400, 그리고 금융비용이 한 400, 토지가 400, 이렇게 해서 평당 원가가 1200,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, 지금은 토지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. 내리진 않습니다. 토지가 400. 그리고 금융비용이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한 800. 건설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 600. 뭐 요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평당 한 1800이 나옵니다. 그런데 금융비용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거를 쓸 수만 있다면, 그리고 은행들이 1금융권에서 그냥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. 그러면 금융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뚝 떨어지면서 이 과거보다도 더 쌉니다. 한 300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 원가가 1800에서 1300이 되면서 마술과 같이 이 사업장은 좋은 사업장이 되는데, 지금 그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, 뭔가 이제 끝이 보이는데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듭니다. 아니 뭐 어느 정도냐면 전화가 오면 제가 못 받을 상황에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내려는데,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전화가 옵니다. 오늘 또 있었던 일인데, 제가 이제 밖에서 입금할 일이 있었습니다.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한 건 이제 제가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는데, 그 10시까지 입금을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. 10시까지 입금할 게 있었는데 제가 12시에 입금을 했습니다. 이게 폰뱅킹 하려고 열면 뭐 전화가 오고, 열면 전화가 오고, 열면 전화가 오고.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그러다가 전화 한 사람은 그때 랜덤으로 걸린 사람한테 화를 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이 없고, 아침 8시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일을 그 전에 해놔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잠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, 뭐 살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고달프다라는 건 사실 뭐 매사에 이제 제가 긍정적인 그런
태도였지만 고달프다라는 건 최근에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눈앞에 뭔가가 온 것 같은데 고달프고 이 뭐랄까 이 단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듭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뭐 버티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긴 세월 동안 이제 기다리신 것에 뭐 보잘것없긴 하겠지만 보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많이 내렸으니까 지난 3년간 우리가 주식쟁이다라고 한다면 지난 3년간 그래도 주식이 재미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시점부터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적어도 태양광에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수준급으로 올라왔습니다.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뭐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느냐. 물론 이제 특히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는 허술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한 95% 정도 됐는데 조금만 있으면 100%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37. 아직도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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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저도 뭔가 비슷한 마음입니다. 뭐랄까 목이 메는데 이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이 댓글이라고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참 좋습니다.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뭐 피곤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명보단 2명 몫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은 감사한데 우리 직원이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.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휴일에 쉰다 실컷 다 쉬면 돈을 못 번다. 제가 돈을 벌어야 또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끝이 다가오니까 긴장이 풀려서인지 옛날보다 조금 고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신재생에너지.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되든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의 문제라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국토가 적고 인구 밀도가 높다 하더라도 태양광이 이렇게까지 안 된 국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.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이 두 국가가 태양광이 재미가 없는데 대만이야 뭐 맨날 태풍 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애들은 태양광 하면 안 되는 자연적인 환경이고 한국은 그나마 태양광이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하면 동남아 우기에 보면 계속 구름입니다.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기하고 뭐 한국
한국의 어떤 장마철은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짧기 때문에 아마 일사량이 비슷하지 않을까, 사막 지역 제외하면. 근데 사막 지역은 먼지 때문에 안 되는 거고, 나름 비가 내려서 씻어주지. 예. 그리고 해도 뭐 적당히 나지. 그리고 그 뭡니까, 다른 지역에, 다른 나라들에는 잘 없는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산업단지 안에서 전기를 펑펑 쓰고 있지. 예, 그래서 이 전기를 쓰는 것이 뭐 충분히 이제 그 수용성이 있는, 뭐 사막에다가 태양광을 한다, 이거 송전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수용성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한국은 거의 뭐 국토가 좁으니까 태양광 하면 바로바로 근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.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. 나쁘지 않은데 이 지금 이 모양인 것은, 예, 한국 정부의 문제지, 미국이 신재생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한국이 거기 따라가고 미국이 안 한다고 해서 못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예, 그래도 뭐 굳이 따지면 트럼프는 있는 화석연료 다 쓰고 재생으로 가자라는 거고, 예, 그리고 그 해리스는 태양광으로, 아니 신재생으로 가자라는 건데, 이제 신재생의 기존 석탄을 넘어섰기 때문에 트럼프가 단순히 이제 실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가 되든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. 예,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맨날 태양광 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, 결국 5년 정도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여유 용량이 사라져가지고 신규 사업이 안 되는, 그러니까 그 지금 호남 지역처럼 신규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. 5년 정도면. 그러면 그때 돼서는, 아, 그래도 저게 맨날 틀리더니 하나를 맞췄네. 여유 용량이 없어서 한정된 자산인데 연간 25% 정도 수익이 나온다, 그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, 여러분들 이 자산이 단순히 이제 시공비에 준하는 자산이 아니라 수익성에 준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이게 참, 저는 뭐 해결책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,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냥 이거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냥 국민연금으로 보장했던 거는 그냥 없는 거 하고, 대신에 그동안 적립금을 돌려드린다, 해체합니다,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, 나중에 되면 이거 수습도 안 되는 거고. 예,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이 팔아서 주식시장이 못 올라간다라는 이제 상황도 될 것이고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 끝나갑니다. 끝나고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 상상의 영역에 있을 때가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냐면 제가 뭐 잠깐이지만 부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잠깐이지만.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의 우울증이 올 뻔했습니다.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속에서 살던 게 낫지 않을까.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 많은 고통을 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한테는 없던 무기가 생긴 겁니다. 태양광에 대해서. 이 태양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주주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. 예,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잃었을 때의 문제를 미리 태양광으로 대비가 됐다라는 거. 그래서 뭐 조그만 뭔가 더 타이밍만 좋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. 예, 뭐가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, 그냥
말씀을 드리면 뭐가 될 것 같은 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, 그동안 뭐 3년 동안 되게 고통받으시고 그런 문제들.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도망 안 가고 지금 이 몸을 갈아놓고 있는 물론 니 때문에 지금 열받아 죽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도망 안 가고 뭐 1원이라도 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화는 나지만 그래도 니는 양심 있고 도망은 안 갈 놈이다라는 거에 대한 서로의 마음들,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직접 마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건 되게 짧지만 마음끼리 통한 시간은 굉장히 길고 어떤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당연히 뭐 그냥 그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, 하지만 그런 우리가 서로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신뢰가 물론 이제 많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됐을 때 이 그동안의 신뢰가 자양분이 돼서 이 뭔가 되는, 우리가 그 전에 아주 좋았던 부분이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신뢰라는 자양분에서 싹이 틀 것이다. 그리고 훨씬 더 크고 예쁘게 자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마음은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책임져야 된다. 당연히 뭐 능력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목표긴 하지만 그거를 또 해서 그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살아가면 뭐 현실이 됐을 때 또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또 좋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캐스텍 코리아를 한번 보고, 우리 이제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분이 늘어나서 30.98%까지 늘어났습니다. 이게 이제 33%가 되면 3분의 1이니까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. 즉, 단순히 이거는 뭐 소액 주주의 승리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주인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 될 것이고, 이 주인이 바뀌면 어떤 또 문제가 되냐면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강성했기 때문에 뭐 원래 얘들이 월급 충분히 가져갔고 그렇겠지만 얘들은 여기 괜히 사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여기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. 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났습니다. 그러면 지금 캐스텍 코리아에서는 이런 주주 간의 분쟁을 이제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유상증자는 했습니다. 유상증자해서 이제 뭐 아예 이길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. 최대 주주가. 그럼 최대 주주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졌으면 그래도 최대한 버틸 수 있게, 악착까지 버틸 수 있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관에서 어떤 포인트를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찾는 것은 캐스텍 코리아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. 뭐 당연히 이제 소액 주주가 이기면 좋겠다 이런 또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이런 분쟁 과정에서 또 오를 게 있느냐, 정관을 한번 살펴봅니다. 개정이 많이 됐는데 이 정관에서 보면 이제 생각보다 이 사업 목적은 굉장히 깔끔합니다. 절삭 가공하고 절삭 가공?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우리 태양광 자재 재단이라도 맡길 수 있겠습니다. 열심히 도와줘서.
그리고 본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, 발행 주식 총수가 3천만 주인데 지금 2,450만 주입니다. 그러니까 2,452만 주. 정관을 바꿔야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, 지금 이제 시비가 아직 있습니다.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비까지 감안하면 지금 3천만 주는 다 발행했다. 적어도 유상증자 리스크는 없다.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 주주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또 유상증자를 부른다?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이런 걸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투자에 대해서 지금 뭐 신규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,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감사를 봐야 되는데. 감사. 가끔 이제 감사가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. 감사의 수가. 양력 공고해야 되고, 2인 이내에 감사를 줄 수 있고 1인은 상근. 예. 그러면 지금 이제 감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감사 1명을 넣는다. 상근 감사. 무시무시합니다. 예. 무시무시한 상근 감사를 넣고,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, 그리고 이사를 보면 이사회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는 건 결국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넣는 겁니다. 이사회 수, 그냥 이사회 수로, 이사회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둔다. 그러면 지금 이사회 수 7명이고 현재 이사가 5명일 겁니다. 맞을 것 같은데, 이사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등기 5명입니다. 5명. 근데 7명까지 줄 수 있으니까 5명이 아니다. 감사니까 4명이네. 사회이사 둘, 셋, 넷. 아. 6명. 6명에 내년 주총에 또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내년 주총에서 끝장이 난다라고 봐야 되고, 그 전에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상증자는 아까 보셨듯이 안 되고,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, 임시주총?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? 지금 뭔가 주주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게 뭐 시비 발행 이런 건 이제 소송하면 다 신주 발행 금지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. 임시주총을 열어서 지금 내년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4명이 빠지니까 감사하고 이사 3명하고, 그리고 올해 이제 최대한 이사 수를 확보를 해놔야 내년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한테 설사 지더라도 그 빈자리를 이사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다.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임시주총을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임시주총을 불렀을 때 지금 이미 공시된 지분만 30%인데 유상증자를 불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0%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학철 주주 쪽으로. 그래서 아마 이번 주총 때
빈자리는 이학철 주주 쪽이 다 가져갈 것 같고 상금 감사를 넣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더 강하게 하는 과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내년 주총 때 자연스럽게 싹 쓸려 나가는 경영권이 완전히 물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주가도 뭐 과거에 어떤 이거 주식이 이게 뭐 10,000원 얼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1,000원에서 지금 2,000원 됐다는 게 그럼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4,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